코로나19로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가 앞으로 정통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포교 전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교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란 이름에 숨겨진 의미를 법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부흥사회가 제39대 대표회장 이치임 씨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가 앞으로 정통교회를 대상으로 집중 포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길거리 포교가 어려워지면서 정체를 숨기고 정통교회 교인들을 포섭하는 추수꾼이나 교단 마크를 도용하는 위장교회 전략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비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포교가 다시 정통교회로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 2,000여 개의 신천지 복음방과 센터가 폐쇄되고 사회적으로 길거리 전도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면서 포교 활동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활로로 개교회를 표적 삼아 파고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단 신천지 전문가 신현웅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주최한 이단 탈퇴자 회복을 위한 세미나에서 신천지가 정통교회에 잠입해 교인을 빼내오는 추수꾼과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만드는 산 옮기기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타교단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정통교회인 척 운영하는 신천지 위장교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다 신학교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학적부 다 만들고 안수를 받게 해서 그래서 그 교단 소속이 돼서 노예도 소속시켜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과 달리 이 위장교회를 적발해서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의 검찰 조사와 고위 간부 구속, 민형사 소송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내부 동요가 지속되고 탈퇴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현웅 목사는 약 30만 명이었던 신천지 교도수를 현재 18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탈퇴자들이 정통교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예장합동은 이단 탈퇴자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단 탈퇴자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지금 의대의 다시 말하면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탈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 교회 제공을 함으로 교회가 협력해서 그 일을 이뤄나간다면 신천지를 탈퇴한 후에도 여러 편견과 혼란으로 방황하는 탈퇴자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철저한 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일부 개인의 성적 취향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면서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우려되는 이유,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장의 기초에 성별과 장애, 나이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개인의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는 만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권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 성적 관련 모든 피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법이 동성애자 보호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차별 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 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보편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교묘한 꼼수는 물론 발의된 차별금지법 자체만으로는 예배 때 설교나 수업 시간에 동성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56조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아닌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법이 제정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문제입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 지향은 문구가 없더라도 법관들이 법리 해석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문구의 추상성, 입법자의 약속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도 같은 이유로 한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남감리대학교 출신의 풋볼 선수이자 폭스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해온 크레이그 제임스도 동성혼 반대 발언 이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후속 법령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등이란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부흥사회가 제39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결속을 다지는 한편 한국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서건철 목사는 부족하지만 열정을 다해 기도로 섬기고자 한다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자 교계 인사들과 교단 관계자, 부흥사회 증경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 총재 피종진 목사는 침례교는 한국 부흥사계에 큰 획을 그은 교단으로서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부흥사회의 외침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새 역사로 이어지길 함께 힘쓰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등 다른 시도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상수도 관리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천을 제외하고는 정수장에서 가정집 수도로 유충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 생산이나 공급 과정보다 아파트 저수조, 가정 물탱크나 하수구, 배수구 등지에서 유충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환경부에 전국 정수장 484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조속히 추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급됐던 긴급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거의 소진되면서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외식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배달 전문앱 배달의 민족의 결제 방법 가운데 재난지원금 결제 방식인 만나서 결제 비율이 전월보다 3.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제 방식이 감소세로 들어섰다는 것은 지원금이 거의 소진됐다는 의미로 추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재부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기관들이 7월 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아직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는 이르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폭이나마 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세계 경제 셧다운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예상보다 깊다며 민간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동부 시간 기준 20일 오후 아나시스 2호가 펠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림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이 있다며 한국군의 단독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78개사에 135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지원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9개 기업이 참여해 1,468건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위터에 철수하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국과 독일에서의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유럽연합의 경제회복기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나흘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7,500억 유로, 우리 돈 약 1,030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금을 코로나19 피해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흘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극도로 긴장된 순간들이 있었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진전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 사태가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토지 매립으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홍수는 중국 현대사에서 네 번째 대홍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경지와 공업 부지를 넓히기 위한 중국의 무분별한 간척 사업이 이번 홍수의 피해를 키웠다며 댐이나 홍수 통제 시설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개발 계획을 짤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마스크 생산에 강제 동원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의 수요가 폭증하자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위구르족이 마스크 생산에 강제로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군의 의료물품 생산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4곳에 불과했지만 현재 5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51개 업체 가운데 최소 17개 업체는 위구르족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스트롬볼리 섬 화산이 현지 시간 19일 새벽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2차례 폭발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트롬볼리 화산은 이날 오전 5시쯤 2차례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당시 산 정상에서는 연기와 함께 시뻘건 암석이 솟구쳤습니다. 섬에는 주민 외에 수백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롬볼리 화산은 해발 926m,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용암을 뿜어내는 분화구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굿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장총은 굿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 방송단에 직접 가입했습니다. 양 기관은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널리 알리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욱 목사는 한장총 37년 역사상 처음으로 MOU를 맺는다며 한국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굿TV를 통해 기독교가 하나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로 지친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복지관은 초복이었던 지난 16일 162세대에 삼계탕과 직접 만든 반찬, 그리고 여름안전수칙 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부산 은왕교회 성도들과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은왕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돕는 사단법인 다가세를 통해 복지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독사학 영훈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오는 8월 16일까지 한톨 청소년 봉사단 8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청봉은 한톨의 미랄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미래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은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00명이며 한청봉 단원으로 선발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봉사활동을 합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법안의 쟁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교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